경례 명세가 뭔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경례 음악 나와야지. 안에서 되질 않습니다. 이 안이 너무 어두운데 형 이거? 어? 저 아이고 벌레 있어. 머리 공부하지 말라네. 가방 오는데 움직이면 안 되지. 좀 뒤로 와야지. 하나 더 먹었어? 하나 더 있었잖아. 아, 초콜릿 먹어야 돼. 키면 바로 들어와. 바로 시작해. 경제적 평등의 여부는 이거는 연목고 학간에 올려가는 생각나는 거. 이건 다. 오늘날 세계대사가 여러분의 노력을 기여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신문 잡지 말고 이거 진짜 개뻘짓인 게 가는 동안 다 찍은 거잖아. 일찍 오셨네? 진짜 해맑네. 나는 모든 걸 찾는 줄 알았어. 왜? 안 돼, 그러고. 저기 가만히 있고. 시장하고 상의해서 해야 돼. 의자를 좀 마련했던 올해는 의자를 안 마련해. 앉으세요. 예, 예. 경기도에다가
많이 드세요. 인천 매주예요. 국회의원 최원식. 계양. 더워? 물고 줄까? 더울 먹을까? 괜찮아. 괜찮아. 고모가 약간 옆으로. 됐어. 아니, 됐어. 오케이. 예. 하나, 둘. 이렇게 여기. 시에도 불구하고 죽산 조봉암 선생님 서거 제55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하늘에 계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고대영 인천 시식 아침을 여는 사람들 회장님, 조용균 변호사님, 박한섭 인천 중구 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동국대 교수고 작년에 죽산 조봉암 편견을 쓰신 이원규 작가님, 조강한 창녕조씨 중앙화수회장님, 이일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 전우연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 인천 계양 울구 최원식 국회의원님, 헌정의 의원이시고 전 국회의원인 김성식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한 인천시청 문화재과 왕진모 팀장님, 서울 북부 보훈지청 이재진 보훈과장님, 진보연대 상임고문 전창일 고문님,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님,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 이신 이래경 부이사장님, 한국전쟁유족회 상임위원장인 박용현 위원장님, 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정석희 대표님, 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인 마인순 대표님, 이번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생전 육선 녹음을 약 5분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은 1956년도 진보당 창당대회 대회사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관중이 많지 이 나라 안에서 나라 일을 말자고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혁신 요소의 대중적인 지철로 일대 혁신 정당을 조직해서 정권을 담당하고 정치 혁신을 반영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사의 발달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혹은 또 부분적으로는 역사의 역전도 있었고 역사의 반동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대체로는 갈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비약적으로 많은 변화와 전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역사는 지승에 명하는 바에 의해서 진보되고 향상되어 있다고 반증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이 최근에 우리 인류들은 제1차와 제2차의 양대 세계 대전을 통해서 급격히 개발된 바가 있는데다가 연장 목적을 위해서 생겨진 원자합의 발전이 거리어 전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커다란 변화요 발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무 이 원자역학의 계속적인 발전과 대사회적 정화적 이용의 발달과 향상은 필연적으로 생산력의革命적 가양과 생산력의 비약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인류가 오늘날까지 고수해오고 유지해오던 모든 사회적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고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벌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는 움찔움찔하는 것이 제일 많이 현재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 관리의 부패한 전제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독점적이고 비인도적인 착취 양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도 날로 수정돼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거의 똑같이 그들이 몹시 미워하던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안 쓰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공산주의의 그 기계적이고 반인간적인 독재 정치도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세계도 날로 수정되고 할피돼서 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던 사회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들 현대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그것의 제도와 또 그것의 정책까지도 다 가입해왔고 또 경험했고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현대 지식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되풀이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지식인이 없고 감각이 예민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지식인은 당연히 이 두 가지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거부하고 청산하는 동시에 인류의 사회 이상 즉 원자력 시대에 적응할 인류의 사회 이상을 옳게 파악하고 실현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사회 이상이라는 건 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사회 이상이라고 하고 모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념사업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우리 축산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중앙회 회장님이신 김영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7월 31일은 축산조봉암 선생님이 서거하신 지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무덥고 아주 날씨 고르지 못한 때에 이렇게 왕림해 주신 것을 여러분께 제 측은 물론 가족과 더불어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 선생님의 양력 보고가 오늘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99년 강화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요즘 얘기하는 소학교 그리고 고등국민학교에 해당하는 농업보수학교 이런 것을 학교는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군청 또 면서기 보조로서 일하면서 지냈고 또 어린 나이에 감리교 김강국 목사 밑에서 세례를 받고 10년 동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1 독립운동이 있을 때까지 계시다가 그때 그 유명한 소위 인천지방의 청년 열사들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서 이 소위 사회에 나오는 첫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이제 제목이 되어서 1년 동안
서대문 용소에서 이제 옥고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까지 시골에 살던 좋은 학생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간 것이 뭐냐면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쫓아가 달려간 것이 서울 YMCA입니다. 거기 중학부에 입학을 해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제일로 많이 그 감명을 받았던 것은 선생님의 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걸어온 길을 보면 월남 이산재 선생의 그 머리가 아주 하얗게 되면서도 아주 젊고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에 대한 앞날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 선생님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제일로 아주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것은 별로 크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어딘가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시작해서 일본을 간 겁니다. 일본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일본 그때 모든 사정은 전부가 이제 소위 그 번역문화 서구의 어떤 것들을 번역해서 막 나와서 쏟아지는데 거기에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나 공건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장비칼리즘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무정부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제일로 선생의 그 머리에 들어와서 그런 공부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소위 중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를 차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적어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살 수 있는 사회가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찾기를 시작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모스크바행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가서 노동자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학도 했고 그러는 동안에 본국을 드나들고 일본을 드나들고 하면서 올라서 소위 사상을 굳혀나가면서 항일운동을 해나가면서 민족운동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1920년에서부터 30년까지 오는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결국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깊이 이제 터득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적어도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공산당도 창립하게 되고 여러 사람과 또 만주천국도 만드는 데 가다 보고 코멘테른 소위 원동지부를 만드는 데도 이제 위원이 되고 상해 한인 청년 동맹조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다가 불란서 조계 안에서 이제 사는 동안 불란서 경찰한테가 체포되고 일본 사람의 경찰에 이제 인계돼서 거기서 이제 소위 7년을 받고 감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소만 국경을 돌아다니면서 민족, 국가, 한 이런 것들을 겹치고 또 씹으면서 또 누비고 그리고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년에 이제 일본 소위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에서 7년간의 징역을 선고를 끝마치고 나니까 1939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와서 인천에 와서 다시 살 적에 일본의 전세가 약해져서 이제 일본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40년에 이제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지금도 문제가 되는 선생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강조합 친구가 하는 데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거 이제 겨우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는 이제는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조합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뭐냐 그러면 예비검속을 해서 40년에 이제 일본 경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분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까지 이제 공산주의와 같이 어울려져서 항일 투쟁을 했는데 세계 정세가 이제 1945년 되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고민 끝에 이제 26세쯤 되던 해죠. 그러니까 46년에 박건영과 이별을 하고 공산당을 멀리한다는 선전 이제 신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것이 47년, 48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이 우리 단독 정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단독 정부에서 적어도 제일로 중요했던 것은 헌법 기초위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났던 헌법 기초위원으로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윤길중 씨 이런 분들은 그쪽에 전문위원이었어요. 이제 또 누구냐 그러면 고려역의 유진호 씨 또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 기초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농림부 장관은 간단히 농지 개혁을 했다는데 그치지 않고 6.25가 나서 적어도 이북 사람이 돌아왔을 적에 그렇게 농지 개혁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전답을 갖고 그런 자기 소유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당으로 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위 대한민국을 굳건히 만드는데 이력을 했다는 그런 굉장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그것을 굉장히 높이 여기서 농림부 장관 또 2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회장. 근데 이 국회 부회장 때도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건 사람의 권리예요. 그런데 소위 민권 법안을 만들어내고 통과시킨 사람이 그때 국회의원이 돼서 올라온 윤길중인데 그 윤길중이를 꼬수고 쉽게 말하면 설득해서 적어도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이 조산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은 그 설득력 있는
그 언변과 그 신념과 끈기로 결국 그 일을 끝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걸 비토권을 행사해서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회의 때도 국회 부의장인 조봉암이 그것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번에 제2에 미쳤을 적에도 또 조봉암, 다른 국회의장 그만두고 조봉암이 그것을 회의를 진행해서 그 소위 민권법안을 소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권법안을 맨 누가 먼저 만드느냐 법전을 비교보면은 거기는 사법위원장 아무개지만은 내용은 조봉암이 한 겁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침통일이에요. 의원하고. 북침통일이라는 건 이미 한번 세계적인 재판을 받은 거예요. 북침통일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서 소위 평화통일을 하고, 양국 간의 해결 못하니까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는 4강, 5강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것을 그 시기에 이미 그 머리를 가지고 냈던 것이 조봉암이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전쟁을 안 넣는다는 건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와 교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날 얘기는 대화와 협상의 그런 루트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평화통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구라파에 이제까지 했던 독재주의, 군사정권 이런 것들이 다 무너나고 차츰 막스 혁명으로서 무력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 말하면 혁명이나 무력 없이 인간의 마음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특별히 혁명은 쉽지만 문화적인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다. 사람의 머리를 오래 바꾸고 폭력 없이도 한다는 것을 이 양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북산을 아신다는 많은 분들이, 요즘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이 아주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봉암이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코민테린 지령이나 이런데 폭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그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평화주의자, 조봉암은 소위 인도주의자고 자유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내고 이것을 길러내야지 하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놨는데, 이제 이것을 멀리 선전해야 되니까 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당기관지가 있지.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정치. 그 중앙정치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것을 썼는데, 그것을 빈유로 해서 이제 조봉암을 잡아놓고 결국 조봉암을 이제 했는데 1심에서 5년 했다. 그러니까 상고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게 좀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상소한 것을 기각해가지고 뭐냐면은 사형으로 해서 조봉암을 사형 선고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비극이 있어요. 그쪽에 그것을 조봉암을 그 정당을 일어나지 못하게 없애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4.19 생겼어요. 그 4.19가 생기고 나니까 또 사회가 혼란하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국대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꾸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조봉암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꿈속에 잠자고 이 자리에 묻혀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자유의 기풍이 불면서부터 조봉암의 사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그때 어떤 것들이 간단하게 그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을 완화, 수정하려고 했을 뿐이고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가 돼서 이것이 소위 진실화위원회를 통하고 또 그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그 대법원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소위 13인 전원 합의로서 무죄를 석방받은 겁니다. 여기에 이 진실화위원회에 가서 증언할 적에도 저는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록을 보시면 거기에 김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것은 더군다나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속에서 조봉암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에 사형한 사람이 이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양반의 이런 사상을 보다 세상에 알리고 여기에 와서 조다해야 될 텐데 여기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안 되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칙이 회비로 운영하는데 어떤 정당이 우리 뒤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회비로 하는 건데 회비 하나도 안 내요. 또 여기 많은 유족 또 종친들 있지만 돈 안 냅니다. 그냥 와서 화환 갖다 놓고 가시면 그만해요. 2년 되고 1년 되면 그만입니다. 이 좋은 사상 우리 종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은 뭐냐 하면 무죄 석방을 했다. 그리고 무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널리 알리는 조봉암 사상을 널리 알리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좀 더 힘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지속하고 이제 더 만나서 의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히 투정하는 것 같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알고 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죽산 조봉암이라고 하는 이 회의가 가족 몇 분, 그리고 옛날에 관계했던 몇 분이 그냥 나와서 호주머니에서 5,000원, 10,000원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와서 점심 한 끼니 사고 갑니다. 다른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죽산 선생의 좋은 뜻,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지루한 얘기가 되겠어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욕 그만해 주시고 이제 제가 물러날 테니까 정말로 잘 우리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만천하가 선생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얘기 있어요. 어제에서 참 사실을 배우고 오늘을 착하고 거짓 없이 살며 내일은 보다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꼭 같이 그것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시민문화재단인 세월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종합인문교양개간지인 황해문화발행이신 지용택 이사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첨언하면 지 이사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죽산 선생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 성,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제가 추도사를 읽기가 좀 민망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또다시 빈손으로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소식도 없이 찾아뵙는 것이 민망하여 요사이 우리나라에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이 근래 우리나라에는 큰 나라 정상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빈번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처럼 강대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손에 떡을 쥔 것이 아니라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당주석 시진핑과 양국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귀한 서화 작품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이 선물은 당나라 시인 왕지환의 더은 관장루라는 유명한 시 한 편이었습니다. 이 시도 당시 사회에 있어 유명하지만 이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현대 철학사의 거장 펑유란 선생의 친필 슈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1990년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의 유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일 위산진이라 눈부신 태양 서산에 지고 황하이 폐류라 황하는 벌써 바다로 들어갔네. 욕궁 천리묵이라 천리 먼 길을 보고 싶거든. 경상일층노라 다시 한층 함께 올라가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손잡고 더 큰일을 해보세라는 시진핑 주석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나라시, 당시 고사, 사자성어 등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초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역시 이태백의 행론한 세상살이 어렵다라는 장시 중에 장풍 파랑 배우시오 직계운동 재창해라 이런 칠원절구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인용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물결을 가르는 그때가 오면 구름 같은 돛을 달고 푸른 바다로 나가리라. 작년에 박 대통령을 통해온 등 단장도보다 이번 행론안에서 표현한 시구는 앞으로 멀리 나가려는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미국과 국교를 돈독히 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미국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함께 하기를 바랬지만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반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참여 못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소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전략도 어려워질 듯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곱지는 않지만 일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때로 본의 아니게 사대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대해 본 적이 없는 베트남과
베트남에도 이라크에도 파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대는 약소국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족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정체성을 뺏어가는 4대주의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우리의 활로는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목숨과 바꾸며 지키고자 했던 평화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한이 서로 소통하여 인물, 문화, 물류, 관광, 학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급히 교류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5만여 명이 지난 10년간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롭게 일해왔고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도 확대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8천만 모두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동소독 통일 전문가이며 통일연방하원의원 하루토모토 코시크는 동소독 분단 시대에 자신들은 갖지 못했던 개성공단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찡하다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보고서를 지금도 계속 발간하고 있고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이고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뭘 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서거하신 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능한 후학들은 선생님이 목숨으로 기치를 든 평화통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넋두리나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못난 것들이라고 꾸지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험난한 국제질서와 국내 실정이라도 우리가 바로 깨어나기만 한다면 세계로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신념은 계속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국가도 모두 거미줄 같은 관계망 속에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책임도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며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생할 수 없는 패자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의 기초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춘추 정부 시대 때 순자가 쓴 왕제편에 보면은 왕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위태롭게 멸망해 버리기도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사나 정치의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모든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산천은 의거한데 인걸은 간 데가 없네요. 야은 길재 선생의 시조를 생각하면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선생 묘역은 한결같은데 선생님을 배울 날이 없습니다. 이 무더운데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진원무 순서입니다. 세종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한국민속무와 황해도 철무리굿 전문가인 이삼원 선생님과 경기대, 세종대, 영남대, 전북대 등에서 현대무용을 강의하는 유능한 현대무용가인
정영미 선생님의 진홍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진홍무를 위해서 가운데 후보는 조금 자리를 양옆으로 주시죠. 백성
미녀이신 조인정 여사는 몸이 정말로 불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들인 조규호 씨와 장손 조원경 군, 그리고 삼녀 조희정 여사, 유족을 대표하여 조규호 씨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호입니다. 늘 저 혼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 더운데도 많이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저희 가족들이 오늘은 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유족과 내빈 순으로 분양과 헌화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족분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빈도 헌화가 있겠습니다. 순서하세요. 한쪽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 더 하실 분 오세요. 번화 도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번화 도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죽산조봉암 선생님 서거 제55주기 추모식을 마치겠습니다. 입구의 기념사업 중앙에 입회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리를 여기다 깔을까요? 여기다 깔아. 저기다? 그렇죠. 좀 붙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다니면서 수입을 한 100명 잡고 가야 돼.